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신소라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쇼핑 검색 광고를 시작하시는 광고주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세팅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적인 세팅과 더불어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팁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해당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쇼핑 검색 광고의 노출 지면, 그리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의 세팅 방법과 성과 분석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광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구매를 목적으로 직접 검색을 하시는 의도성 높은 사용자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커머스 업종에서 특히 많은 활용을 하시는 광고 상품입니다. 클릭당 과금이라고 해가지고 고객이 우리 광고를 클릭했을 때만 광고비가 과금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좀 구매 의도를 가지고 좀 검색을 했었을 때 노출이 되는 광고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을 하실 경우에 결제 방식이 굉장히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보고 바로 구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탈률 방지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는 타겟팅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교한 타겟팅 이제 방식을 가지고 이제 성과 분석을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쇼핑 검색 광고는 여러 노출 지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생각하시는 거는 이렇게 좀 통합 검색창에 이제 입력을 하셨을 때나 가격 비교 탭에서 이제 상품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노출되는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 검색창이랑 쇼핑 검색창 제외하고도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검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버 상품 추천 영역이나 이제 서비스 영역, 그리고 이제 네이버 파트너사에까지 이제 노출이 되는 이제 광고 상품이라서 생각보다 좀 광범위한 화면에 이제 노출 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세팅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통합 광고주 센터에서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아예 처음 만드셨다고 하시면은 이런 뭐 이제 캠페인 세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실 거고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접속을 하셨었을 때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버튼들도 많고 이제 볼 수 있는 화면 자체가 다양한데, 좀 당황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오셔야 되는 화면은 요 정보 관리 화면입니다. 정보 관리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비즈 채널 관리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광고를 했었을 때 노출이 되는 홈페이지나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입력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채널 추가를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 중이시던 웹사이트가 있다면은 웹사이트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만 만들어 두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요 쇼핑몰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원하시는 이제 그 비즈 채널 이름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를 연동을 해가지고 설정을 하는 이제 채널이기 때문에 동의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쇼핑 파트너존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이제 인증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는 이제 비즈 채널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뭐 사이트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를 입력해 주셔서 저장 후 닫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비즈 채널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해 주셨다면은 오른쪽에 좀 상태값에 이제 그 네이버가 이제 직접 이게 적절한 이제 웹사이트인지 우리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맞는지 이제 같은 것들을 검수를 한 다음에 검수 완료 표시를 해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주의사항은 요 이제 검수 자체는 여기 비즈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광고 비용을 충전을 해둔 상태에서만 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팅을 해두신 다음에 사용하실 그 광고 비용도 미리 충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채널은 이제 웹사이트랑 쇼핑몰이 일단 기본적으로 클릭했었을 때 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라서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블로그라든지 이제 카페나 이제 포스트 입력이 가능한 이제 컨텐츠와 뭐 네이버 예약이나 톡톡 정보가 있다면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연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나 이제 네이버 TV처럼 그 여러 연동 페이지들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좀 다양하게 있으시다면 모두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다음으로는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들이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스크립트 설치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프리미엄 로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도구로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좀 이제 임의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제 신청을 안 해두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에 이제 그 신청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메일을 받으실 이메일 주소라든지 휴대폰 번호랑 이제 담당자명 입력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프리미엄 로고 분석 설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대리 설치가 가능한 방법을 좀 전달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로고 설치 방법 이제 그대로 좀 이제 진행을 해주셔서 설치까지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3일에서 4일 정도는 좀 기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 시작 일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시면은 최소 3일에서 4일 전에는 미리 이런 세팅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게 이제 저희 비즈 채널이라고 해서 광고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사이트나 이제 전화번호 정보 같은 것들을 입력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먼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 탭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프리미엄 로그 분석. 그러니까 이제 그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고객이 좀 행동한 좀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스크립트 설치 이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배워보신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끝났다고 한다면 그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하실 좀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되셨다면 이제 드디어 광고를 세팅할 시간인데요. 먼저 광고 관리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광고 관리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 광고 만들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광고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뭐 파워링크라든지 쇼핑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 상품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영상에서는 쇼핑 검색 광고를 세팅할 거라서 쇼핑 검색 유형을 선택을 할 거고요. 만약에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시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세히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어떤 광고 상품인지 설명도 나오고 상세 정보가 필요하다면 자세히 보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좀 광고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쇼핑 검색 이제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이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팅을 여러 개 해두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씩 이제 주르륵 뜬단 말이에요. 이 캠페인 그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캠페인 이름 앞단에 뭐 가나 다나 이제 1, 2, 3 같은 이제 숫자를 구분해서 이름을 짓게 되면은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그 캠페인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 지금은 한 개를 만들 거지만 캠페인이 아마 10개, 20개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보기 편한 순서대로 앞에 이렇게 숫자를 적어 주시면 상대적으로 좀 정렬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노출이 될 것들은 이제 메인 상품, 그 다음 순서로 서브 상품, 이런 식으로 앞단에 그 숫자를 적어 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은 요 이제 그 숫자가 이제 적은 숫자부터 좀 많은 숫자 순서로 이제 캠페인이나 이제 그룹이 노출이 되니까요. 요런 것도 염두해 가지고 이제 캠페인 이름을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캠페인 이름을 정해 주셨다면은 쭉쭉 빈칸을 채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정하셔야 되는 게 이제 하루 예산입니다. 이 하루 예산이라는 거는 24시간 동안 이제 사용할 광고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자정부터 이제 다음 자정까지를 의미하고 여기 이제 그 예산으로 이제 정해두신 이제 자금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정까지는 이제 노출이 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행할 좀 비용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일 단위로 이제 사용하실 예산을 설정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뭐 24시간 노출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24시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좀 여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예산이 좀 빠듯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아래쪽에 좀 자세히 보시면 예산을 하루 동안 시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균등 배분 옵션이라고 하는데 체크를 눌러주시면은 네이버가 좀 자체적으로 24시간에 걸쳐가지고
예산을 좀 나눠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다만 좀 주의사항은 이게 이제 네이버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막상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는 뭐 예산을 좀 아낀다고 노출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노출을 시켜보고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좀 예산을 모르겠다, 어느 정도 이제 그 금액이 빠져나갈지 좀 짐작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라고 하시면 제한 없음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래 고급 옵션을 눌러보시면 기간 설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뭐 단기 이제 캠페인이라든지 단기간의 프로모션이라든지 아주 단기간만 판매하는 상품 혹은 이제 평일에만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주말에 라이브가 필요하다거나 요런 경우에 이제 예약 기능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날짜랑 좀 종료 날짜 이제 설정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캠페인 생성이 끝나신 거예요. 총 이제 3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을 만들 거고요. 이제 키워드나 이제 소재들을 입력하는 이제 광고 만들기. 그 다음 비즈머니를 충전해 주시면은 세팅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 유형은 쇼핑몰 상품명이랑 제품 카탈로그,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쇼핑 검색 광고 하면은 쇼핑 검색 탭에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는 이제 상품 형태가 대중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 맞춰서 쇼핑몰 상품명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광고 그룹 이름을 정하실 때 이렇게 이제 그 캠페인명을 이제 그대로 따고 이제 그 다음에 그룹명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좀 관리하시는 분이 좀 구분하기 편한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숫자를 적게 되면은 이제 해당 광고 그룹이 먼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맨 처음에 비즈 채널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비즈 채널 설정을 해둔 정보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 그룹 이제 세팅을 하실 때 어떤 이제 홈페이지를 쓸 건지, 만약에 종류가 많다고 하면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쇼핑몰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수동 입력이 아니라 비즈 채널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링크 정보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비즈 채널 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세팅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기본 입찰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설명 보시면 광고 클릭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 그 CPC 형식이라고 해서 클릭할 때마다 이제 비용이 지출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 비용을 이제 얼마까지 사용을 할 거냐 좀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우리 광고를 클릭했었을 때 그 제한 금액을 정해 놓고요. 만약에 이제 고객이 클릭하는 비용이 500원이 넘는 상황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 지면에는 노출이 되지 않는 이제 형태로 이렇게 제한을 걸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입찰가 이제 설정을 이제 처음에 해주게 되시는데요. 여기서도 그 하루 일례상과 마찬가지로 이 입찰가가 조금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자동 입찰 설정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그냥 자동으로 노출을 시켜보고 평균 입찰가에 맞춰가지고 노출이 되게끔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직접 설정을 해주게 되시는데, 요거는 좀 임의 금액을 이제 설정해 두셔도 그 소재, 그러니까 여기 광고단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입찰가 설정이 개별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소재에 이제 등록했었을 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입찰가를 좀 설정하는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임의 금액 이제 500원을 설정해 놓고 지나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하루 예산입니다. 이거 캠페인에서 먼저 이제 1, 2, 3을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설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캠페인 하나에 그 여러 개의 광고 그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캠페인 1 예산이 이제 10만 원이다 이러면은 그 전체 그룹에서 이제 소진된 예산을 다 합쳐가지고 10만 원이 넘게 되면 이제 광고가 꺼지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광고 그룹별로 예산을 또 따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 예산은 10만 원으로 아직 여유가 남아 있지만 광고 그룹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 근데 이제 이 해당 광고 그룹에서 만 원을 다 썼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해당 광고 그룹만 이제 자정까지 이제 광고가 오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이제 캠페인 예산 따로, 이제 광고 그룹 예산 따로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한 없음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신 다음에 이 아래 고급 옵션을 눌러보시면 상세 설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이 가능한 것들은 이제 먼저 이제 매체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추천 지면이랑 이제 콘텐츠 지면 입찰가, 그리고 PC랑 이제 모바일별로 이제 예산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매체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쇼핑 검색 광고라고 해서 쇼핑 검색에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광고가 가능한 지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한 10페이지에 달하게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이 이제 광고 지면들이 이제 모두 쇼핑 검색 광고를 이제 모든 매체로 선택했었을 때 노출이 가능한 지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매체에 광범위하게 노출이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제한된 예산으로 이제 광고를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선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브랜드별로 좀 선호할 만한 이제 그 매체가 다를 수 있고요. 좀 계제 지면에 따라서 효율이 나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했던 이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주요 검색 지면 위주로만 판매가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이거는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통합 검색이라든지 이제 쇼핑 지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넓게 가져간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쇼핑 추천 탭 정도까지 이제 집행을 했었던 편입니다. 매체를 선별하는 기준은 브랜드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미 기존에 좀 광고를 집행해 보셨던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지면 위주로 좀 판매가 나왔었는지를 참조해가지고 좀 판매가 많이 나오지 않는 지면 같은 경우에는 오프하는 식으로 좀 제외를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집행을 했었던 브랜드가 좀 주요 검색 지면 위주로 노출을 했을 때 좀 성과가 좋았었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너 매체를 이제 보통 제외를 하고, 그리고 뭐 검색 포털 중에서도 좀 주로 네이버 위주로만 판매가 나왔었던 편이기 때문에 뭐 빙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요런 이제 그 다른 검색 지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제한 설정을 해 놓고 이제 집행을 많이 했었던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랜드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관련해 가지고 좀 선호하는 고객이 많이 몰릴 만한 이제 사이트나 아니면은 이제 뭐 카페나 블로그에 노출을 했었을 때 좀 반응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좀 이제 지면 이제 세팅부터가 이제 사실상 네이버 광고를 한다고 했었을 때 좀 마케팅 전략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매체로 노출될지를 고르고, 혹은 좀 모든 매체에 좀 다 노출을 해보고 좀 데이터를 쌓겠다. 이런 좀 이제 전략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만약에 좀 콘텐츠 지면도 이제 활용을 하시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제 뭐 콘텐츠 지면에서의 입찰가도 따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좀 메인 지면 위주로 이제 판매 자체는 이제 보통은 많이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이걸 토대로 좀 이제 입찰 비중을 좀 조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PC로 많이 판매가 되는지, 혹은 이제 모바일로 많이 판매가 되는지. 물론 이제 개수 자체는 이제 보통은 모바일로 많이 구매를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좀 데이터 분석을 해 봤었을 때 이제 PC에서 좀 로아스가 좀 압도적인 경우가 또 이제 많기도 하거든요. 뭐 모바일로 검색을 하고 이제 구매는 PC로 하시고 이런 고객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그 데이터가 있다면 좀 같이 분석을 해 가지고 뭐 PC 몇 퍼센트, 모바일 몇 퍼센트, 혹은 이제 모바일이 일반적으로 성과가 더 좋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입찰 가중치를 올려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입찰 가중치는 120%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소재별로 혹은 기본 입찰가로 설정해 뒀던 이 입찰 비용에 이제 120%까지 사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뭐 100%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80%만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라서, 이런 좀 이제 입찰 가중치, 이제 PC 모바일별 그리고 지면별 이제 입찰 가중치 설정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매체로 이제 노출이 될지 요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광고 그룹단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설정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련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좀 같이 논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을 했다면 이렇게 광고 만들기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재라고 불리는 우리가 노출시킬 제품이랑 제목 내용 같은 걸 결정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뭔가 상품명을 따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거나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쇼핑몰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제품들이 불러와지게 돼요. 여기서 이제 광고할 좀 제품을 선택을 해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 전략이 나뉠 수 있는데 전체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냥 저희 상품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한 소재에 이제 몰아넣고 좀 반응을 살펴보는 방식도 있고요. 아무래도 광고는 세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좀 비슷한 카테고리 제품끼리 이제 모아두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정말 좀 이제 세분화 관리를 하겠다. 이제 그러면은 소재를 좀 이제 각각 하나씩 끊어가지고 별도의 좀 그룹핑을 해서 좀 입찰가라든지 계제 지면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타겟 조정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제품별로 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소재 검토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제 광고가 드디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 계정에 비즈머니 잔액이 있어야지 이제 광고 검수나 이제 노출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는 비즈 채널 검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기에 앞서서 비즈머니 충전은 미리 해두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고 검수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팅을 이제 마쳤었을 때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요게 캠페인, 그다음이 이제 광고 그룹,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소재 이렇게 좀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캠페인 단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안에서 다시 내용 수정이 가능하고요. 캠페인에서 수정이 가능한 옵션은 캠페인 이름이랑 이제 하루 예산, 그리고 이제 노출 일정. 요거는 또 이제 또 별도의 이제 다른 건데, 별도로 좀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 같은 거를 좀 가지신 경우에는 이런 URL 설정 같은 것도 이제 캠페인 이제 수정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광고 그룹에서는 광고 그룹 이름이랑 이제 기본적인 입찰가, 그리고 입찰 설정, 하루 예산이랑 매체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팅을 해주셨다면은 여기 이제 소재 결과 이제 아래에 이제 우리 제품 이제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소재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좀 광고가 진행이 되면은 어떤 형태로 노출이 될지를 볼 수가 있고요. 상세 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요 안에서 그 상품 정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노출용 이미지라고 해서 그 썸네일이랑 다른 이미지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 이미지를 여기에 좀 추가로 첨부를 해가지고 좀 다르게 노출을 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품명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 좀 광고용 상품명을 좀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의 조합으로 지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확장 검색이라고 해서 제목에 있는 이제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제품이 노출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상품명으로 정해져 있는 이제 이 지퍼, 대용량, 필통,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파우치 이렇게 좀 상품명이 있다고 했었을 때 노출용 상품명을 뭐 따로 정한 게 아니라면은 이대로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거를 뭐 다 입력을 했었을 때도 노출이 될 거고 이게 네이버가 이제 이 제목 내에서 조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투지퍼 대용량, 대학생 파우치, 대용량 파우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조합을 했을 때 이제 노출이 될 것이고 반대로 그냥 하나하나 끊어서 뭐 파우치로 검색했을 때, 중학생으로 검색했을 때, 고등학생으로 검색했었을 때 이럴 때 이제 노출이 이제 모두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가지고 좀 어떤 조합으로 보통 검색을 많이 할지를 고민을 해 보고 이제 소재명을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 제품을 광고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나 구매 목적을 먼저 알아보고 광고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 해당 파우치가 좀 어떤 용도인지 혹은 좀 이제 어떤 연령층이 많이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구매 고객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파우치를 좀 화장품 이제 보관용 파우치라고 본다고 했었을 때는 그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색깔을 선호하는 고객층이 좀 검색을 많이 해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대용량 이제 파우치다 보니까 이제 수납력에 대한 좀 니즈가 있는 고객분들이 이제 구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좀 화장을 많이 하는 좀 대학생이나 직장인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해당 좀 키워드를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노출이 되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제 화장품, 파우치, 대학생, 직장인, 대용량 이런 식으로 좀 제품 특성에 맞춰 가지고 검색할 만한 키워드 조합으로 보통 노출용 상품명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상품명을 하나 이제 두고 여기서 좀 키워드 확장을 하고자 하는 목적 혹은 이제 그 기본 상품명 자체가 이제 뭔가 제품의 좀 주요 소비자라든지 검색할 만한 좀 키워드를 많이 담고 있지 않은 경우에 수정 목적으로 이런 좀 노출용 상품명을 따로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보고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저희 마음처럼 이제 검색할 만한 키워드 위주로만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검색이 있기 때문에 조합을 뭐 투지퍼 화장품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상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화장품 대학생, 직장인 이렇게 단독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나 이제 직장인 같은 키워드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노출량 자체는 많겠지만 그러니까 저희의 실제 제품은 파우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구매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이제 보통은 이제 등록을 해 두고 이제 노출량이 좀 쌓이고 나면은 여기 이제 그 소재 탭에서 제외 검색어를 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외 검색어 추가를 눌러주시고 좀 노출이 안 됐으면 하는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직장인 이런 식으로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목록들로 누군가가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는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이런 좀 제외 키워드 관리를 좀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성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외 검색어 옆에 이제 보시면은 확장 소재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이제 톡톡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추가 홍보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확장 소재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 입력 이제 개수 같은 게 정해져 있거든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광고에 글자 수 제한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확장 소재를 좀 함께 활용을 해가지고 제품 정보를 전달을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위에는 이제 문구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글자까지밖에 이제 글자 수를 못 쓰기 때문에 짧은 문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좀 이제 간단한 이벤트 문구를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이제 길게 이제 그 제품 USP를 나타내는 좀 이제 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좀 사용을 해주시면은 노출 지면에 따라서 좀 번갈아 가면서 노출이 됩니다. 짧은 글자가 나올 만한 지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 이제 소재 문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이제 긴 글자가 좀 이제 작성이 이제 되는 화면이라고 하면은 여기 문구 2번에 선택한 이제 그 문구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글자 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긴 문구를 설정을 해주시거나 제품 이제 특성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구 선택이 이제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급 옵션을 눌러주시면은 이 해당 이제 확장 문구를 좀 특정 기간에만 사용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프로모션이 좀 자주 바뀌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런 예약 기능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해 주셨다면 이제 광고를 노출할 준비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후에 노출을 먼저 시켜보고 성과에 따라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좀 타겟팅이 굉장히 정교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차원 보고서로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로 성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차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위쪽에 보시면 보고서 탭이 있어요. 보고서 버튼을 누르시고 그 아래 다차원 보고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미 뭐 여러 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 새 보고서를 클릭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많이 보시는 이제 이게 그 보고서 이제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계정별, 캠페인별, 광고 그룹별, 키워드별 성과를 좀 이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 중요한 이제 뭐 판매라든지 이제 장바구니 성과 같은 거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전환 보고서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좀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좀 직접 생성을 하실 경우에는 뭐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안에서 이제 지표를 다 직접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날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캠페인 유형은 파워링크인지 쇼핑 검색인지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한 유형이고, 그 다음에 뭐 캠페인명이나 이제 광고 그룹, 그다음에 이제 소재별로 효율을 체크하고 싶으실 경우에 이렇게 좀 다양한 조합을 통해 가지고 뭘 기준으로 이제 그 지표를 이제 읽을 건지에 대해서 왼쪽에 넣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타겟팅 이제 구분이랑 이제 보통 이제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요런 이제 그 지표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보시면 광고 성과 탭에 또 종류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노출됐는지나 몇 번 클릭됐는지, 그래서 노출이 됐었을 때 클릭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클릭할 때마다 보통 이제 평균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지출이 되는지, 총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제 노출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들어와서 어떤 액션을 취했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커머스에서는 좀 판매나 좀 장바구니 같은 것들을 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좀 이제 전환은, 그러니까 총 구매 개수는 이제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로아스는 얼마인지까지 이렇게 좀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을 좀 이제 자주 보는 편이다 하면은 보고서 형식 저장을 누르셔가지고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보고서에서 다차원 보고서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저희가 저장한 이제 보고서 양식이 나와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입력했던 지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성과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계정이 연습용 계정이라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이제 이 보고서 조합에 따라서 이제 검색어별로 뭐 몇 건이 팔렸는지나 혹은 무슨 시간대나 이제 요일에 성과가 좋은지 같은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정보를 토대로 좀 다시 한번 광고를 관리를 해주면서, 네이버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처음 세팅을 했었을 때 운 좋게 바로 로아스가 이제 상승이 된다기보다는 이런 좀 이제 그 전환 데이터를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좀 누수되는 지면이라든지 타겟이 있으면은 오프를 하거나 이제 비용 조정을 해 주고, 좀 성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순위 조절을 한다든지 토지명을 변경해 준다든지 이런 관리가 좀 지속적으로 됐었을 때 좀 성과가 나오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이제 보고서를 보고 좀 이제 관리까지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제 보고서를 좀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광고 관리에 좀 활용을 바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광고 그룹 탭에서 타겟팅 탭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뭐 요일 시간대라든지 지역, 그리고 성별, 연령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타겟팅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표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뭐 막연하게 이제 우리는 20대랑 30대가 이제 많이 사겠지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광고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알려드렸었던 보고서단에서 다차원 보고서 이제 들어가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연령이 실제로 잘 구매를 하는지, 어떤 지역에서 좀 많이 팔리는지, 이런 좀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좀 자주 이제 구매하는 이제 그 연령층만 노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제 판매가 됐었을 때 로아스가 높은 그룹에 좀 입찰 가중치를 올려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좀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데이터 기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이미 있는 편이 좀 유리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광고 계정을 이미 운영 중이시라고 한다면 좀 성과 분석을 통한 이제 개선 논의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세팅을 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이제 영상에서 알려드린 거 이제 그대로만 따라 하셔도 세팅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팅을 이제 먼저 해보실 때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좀 동일 예산 가지고 이제 기간 내에 좀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좀 이후 좀 최적화까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연락처를 연락 주시면은 좀 이제 상세한 내용은 좀 이제 브랜드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상황 먼저 파악해보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초기 세팅 방식과 이제 광고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다차원 보고서 활용 방법까지를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세팅은 가능하시지만 이제 성과 개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좀 경험 있는 마케터의 시각에서 전략 제안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업종 특성에 따라서 광고주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마케터분으로 매칭을 도와드리기도 하니까요. 아래 연락처로 좀 연락 주시면 먼저 상황 듣고 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신소라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